경북 고령 성주 칠곡 출신 정의용입니다. 비서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하락세에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뭐 직무수행 평가가 잘 나오면 참 대통령님을 보좌하는 저희로서는 참 좋은 일이겠으나 또 이렇게 나올 때는 오실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조금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통령님께 민심이 정확하게 보고가 되는지 좀 그런 의문이 들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이 정치 개혁을 위해서 당대표 시절에 직접 만든 재보궐선거 무공천 하겠다는 국민적 약속이 변질되고 우리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에서도 골든타임을 놓친 것 같다. 이런 비판적 의견이 많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야당 원내대표 몸수색하고 사모펀드 사기로 수천 명이 수조원의 피해를 입고 검찰이 문제가 있고 부동산은 불안하고 독감 백신도 못 믿겠고 시일이 지난 사건을 떠나서라도 경제 코로나 문제 언급하지 않더라도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대통령께서 목소리를 안 내고 침묵한다라는 세간의 비판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님께서는 뭐 국정 주 현안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국무회의 모두 말씀이라든지 수보회의 모두 말씀 뭐 그렇지 않으면 뭐 SNS를 통해서 그때그때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십니다. 근데 대통령 선거 때나 집권 초에 대통령께서 광화문으로 집무실을 옮기고 일정을 24시간 공개하고 일자리 상황판을 직접 챙기고 낮은 경호를 통해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소통하겠다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국민들이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취임 이후에 오늘까지 기자회견을 몇 번 하셨나요? 일단 뭐 기자들과의 회견도 중요합니다만 그것이 기자회견을 한다는 뜻은 궁극적으로 그 기자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인데 현재 그 SNS를 통해서 국민들과 직접적 소통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전에 그렇게 국민들과 소통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대통령께서도 뭐 SNS도 활용을 하시고 기자회견도 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전에 대통령들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7회, 김대중 대통령 20회, 노무현 대통령 45회로 역대 대통령들 소통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몰라서 못하는 건지 아시면서 침묵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소통이 좀 부재하다. 이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SNS가 그렇게 보편화되기 전이었죠. 이제 퇴임이 이제 1년 반밖에 안 남았는데 좀 더 소통해서 초심처럼 민심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옆에서 좀 잘 좀 보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독감 예방접종 관련해서 좀 불안감이 높아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님 독감 예방접종 하셨습니까? 네. 대통령님께서는 하셨나요? 뭐 대통령님 거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청와대 직원들은 몇 % 정도 맞았습니까? 청와대 직원들은 다 받은 거예요. 저는 다 알고 했습니까? 행정관들도? 네. 그런데 오늘 우리 강기훈 의원님께서 보건복지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보건복지부 4급 이상 141명 중에 독감 예방접종을 한 분들이 27명이 불과해서 19.1%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이렇게 안 맞는데 국민들이 불안해서 독감 예방접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독감 예방접종 해야 되는 겁니까? 청와대 직원들은 독감 예방접종 다 했습니다. 독감 예방접종 해야 되는 거죠. 저한테도 해야 되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비서실장님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그럼 청와대 직원들이 맞았다는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나요? 글쎄요, 그건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가능한지. 이 독감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펀드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2012년, 2017년 두 차례 다 대선 때 문재인 펀드를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그건 기억하실 거고요. 근데 2017년도에 문재인 펀드는 다 상환이 됐습니다. 이때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이자를 포함해서 상환이 됐다고 다 알려집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 재산 공개 목록을 보면 문재인 펀드라고 해서 1억 9천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까지. 2012년도 겁니다. 이게. 그 청와대 답변을 보면 모금액 상환에 필요한 정보가 확인되지 않아서 남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의 언론 보도를 보면
이 10만 원 이하 소액을 상환하지 못했고 연락처 파악이 안 됐다. 사실상 기부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소액을 하신 분들도 찾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국회의원분들 투자했던 걸 보면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여러 다양한 금액을 문재인 펀드 2012년도에 이제 투자를 해서 이자를 포함해서 아마 상환을 받으셨을 겁니다. 우리 비서실장도 있으신데 이때 이자 포함해서 상환을 받으셨죠? 네. 예. 근데 소액으로 투자한 분들은 못 찾아주고 있고 금액이 큰 분들은 다 찾아가고 그러면 좋은 뜻으로 이 정치 발전을 위해서 참여했던 분들의 그 금액을 못 찾아준다는 건 저는 좀 어폐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2012년도 펀드니까 이제 소멸시효가 이제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최대한 찾아주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부라고 본다고 했는데 이거 기부로 보면 안 되고 설령 못 찾아주면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제 2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공익적 목적으로 쓰거나 이 정치자금과 선거자금이 준하게 국고에 반납을 한다거나 이거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닥쳐가지고 이건 뭐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뭐 그건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건 꼭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액 투자자분들을 또 보호해야 되는 의무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다음 옵티머스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는 시간이 별로 없네요. 일단 먼저 옵티머스 앞부분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아 행정관이 2019년 10월에 임명이 되는데 임명되기 이전에 이미 옵티머스는 부실 징후가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분이 주식까지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임명을 했다는 비판이 있고 그리고 직원이 되고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직원이 되고 나서 이제 이 차명으로 이제 양수도 계약서를 맺는다고 합니다. 근무하면서. 그럼 이렇게 논란이 있는 사모펀드에 관련이 된 사람을 청와대에서 임명을 하고 임명이 된 이후에도 차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을 이렇게 관리를 체크 못했다. 임명과 관리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거기에 대해서는 네, 뭐 직원의 그 인사라든지 검증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음을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재직 중에 일어난 사건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또 그 감찰 내지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고 현재 그 행정관은 피의자 신분이 아니고 참고인 신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네, 정의용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